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3일 연속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에서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약 3,650원까지 반등 흐름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이죠. CME 그룹에서 이제 드디어 리플의 선물 상품이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이 현물 ETF가 승인이 임박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는 바이죠. 실제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물 ETF가 출시가 되기 전 선물 상품이 먼저 출시가 됐고 현물 ETF가 출시가 되기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런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별다른 내용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CME 거래소 상장이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호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들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살짝 펌핑해 주게 되면은 우리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엄청나게 입성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노출 이미 시장에 지금 노출된 정보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추격 매수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고래들도 장기적으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래들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서 조정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개인들의 지금 매도를 계속 지금 유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래 자료들은 다 그대로 이 개인들의 던진 물량을 그대로 매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ME 거래소 상장되기 전에 지금 단 1시간 반에 롱 포지션 상방 베팅 세력들이 엄청나게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 숏 포지션보다도 362배나 지금 높은 비율로 청산이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롱 포지션 지금 상방으로 베팅하는 세력들을 지금 끌어내리면서 이 물량들을 그대로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CME 선물 상장을 앞두고서 고래들의 매집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미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로 털려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털리게 되면은 이것은 곧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오히려 고래들과 같이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꼭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보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또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시게 될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우리가 코인 투자를 계속하면서
수익을 계속 걷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먼저 쫓는 게 아니라 원금을 먼저 지켜주셔야 되고 그 과정에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텔레그램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물려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지금 리플의 현물 ETF가 지금 또 승인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연내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SEC가 이 21 시어즈가 제출했었던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과정에서도 이것은 이제 반복됐었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현재는 심사 기간 내 정상적인 연기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선물 상품이 정식 출시가 되면서 제도권 시장에서의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시장 예측 플랫폼인 이 폴리마켓에서도 리플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을 83%로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최근에 리플의 모니카랑 회장이 ETF 승인이 곧 임박했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이번 5월 출시 임박설이 현재 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 21 시어즈 같은 경우는 바로 내일 5월 22일 승인 일정이 좀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일단 연기가 된 거고 이 카네르 캐피탈과 그리고 그레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카네르 캐피탈 좀 제외를 하고 이 그레스케일이 이번 신청했었던 운용사 중에 가장 큰 기업이죠. 운용사인데 이 크레스케일 같은 경우는 바로 5월 21일 이것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레스케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먼저 일단은 이제 21 시어즈는 연기를 했지만 크레스케일은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크레스케일에서 내일자 SEC에서 뭐 기습적으로 승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5월 3일자에도 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도 5월 3일자 원래 승인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을 SEC가 6월 17일자로 연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5월달이 아니더라도 6월달 충분히 이 ETF가 최초 승인될 것으로도 충분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리플 ETF가 승인되는 것은 이제 가능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자, 시기의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월달 이번 5월이 아니더라도 6월달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지금 SEC의 이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 같은 경우는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자,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자, SEC 내부에서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는데 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에 대해서도 이 리플의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이 SEC의 무분별한 이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만큼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바로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라고 좀 밝혔고 또 특히나 ETF 관련해서 이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인데 여기 이자까지 우리가 함께 제공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출시가 될 리플의 ETF 상품은 이렇게 스테이킹 옵션이 추가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러면 ETF 상품은 굉장히 매력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관들의 더욱더 강력하고 거대한 자금이 리플로 강력하게 쏠릴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월달 안으로 최종적인 이제 ETF 승인을 좀 내려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그레스케일에 일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그레스케일도 내일 기습적으로 출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길 바라겠고, 우리가 이런 뭐 호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밝혀진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습적으로 만일 승인이 나게 된다면, 자, 이런 차트 분석은 너무나 무색할 만큼 한 번에 급등하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현금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언제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게끔 여러분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만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코인베이스와 현재 서클 인수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전에도 리플은 이 서클사 인수를 위해서 40에서 50억 달러 인수가를 좀 제안했었지만 이 서클사에서 이를 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클사 같은 경우는 현재 IPO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서 기업의 목표 가치를 약 90억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측에서 이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금 인수가를 제시하다 보니까 자, 이것을 좀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지금 인수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좀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까지 현재 가세를 하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클사의 일부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슈를 좀 띄우면서 서클사의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일전에는 이제 200억 달러도 지금 인수가를 좀 제한했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한 번 90억에서 110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인수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서클사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 스테이블 코인 상의 주도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 RLUSD라고 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격을 시켰는데, 지금 초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이 테더사와 서클사와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테더사를 압박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서클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잘 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보다 더 높은 인수가를 좀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렇게 서클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맞춰주게 되면서 원만하게 성사가 지금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클사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이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테더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이 미국의 테더를 계속해서 압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미국 기반의 코인이죠. 바로 서클입니다. USDC. 자, 그래서 현재 이 리플이 지금 서클사 인수를 하게 될 경우 이제 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이죠. 물반 고기반입니다. 어떤 펀더멘탈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점유율만 많이 차지를 하게 되면 장땡인 거죠. 자, 이 테더 같은 경우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 제치면서 순이익 52억 달러까지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거래를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무역에서도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무역의 10%나 지금 코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일례로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 외국의 보따리 상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자, 그동안에는 이제 달러나 이런 해외 화폐로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정산 주기가 한 2, 3일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 정산도 바로바로 되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죠. 환전 수수료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는 정말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걷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스테이블코인 RLUSD는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서클사 인수가 리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리플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경우 이제 리플 코인에 대한 소각 이슈까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시장의 리플 유통량은 계속 감소하게 되면서 희소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각에 대해서는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리플의 CTO도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 리플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한 XRP를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충분히 소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CEO가 또 한 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바로 리플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플 측에서 지금 매월 초마다 이 락업 해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리플의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서 약 370억 개 가량이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의 물량을 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시장에 풀는 것이 이제 기관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또 기관에 판매를 하면서 이 자금은 사업 자금 그리고 그동안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매월 초마다 이제 10억 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유통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판매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좀 밝힌 것입니다. 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제 이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차지해가면서 수익은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호재가 있죠. 바로 ETF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IPO죠. IPO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하지 않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나머지 호재를 통해서 리플의 몸집을 키운 이후에 여기 IPO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욱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TF도 이제 곧 임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이제 리플은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리플의 방향성은 정말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하나둘씩 갖춰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2달러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리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격 매수밖에 없습니다. 추격 매수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손절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우리가 여력이 됐을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 코인의 특성상 이 변동성이 언제라도 지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에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장에 좀 다가오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본 국제 10년물이 4월 2일 처음으로 1.5%를 상회를 했고, 이 10년물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0년물과 40년물은 각각 도입 이래 최고 수준으로 좀 뛰었는데,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엔킬이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핵심이 바로 엔킬이 청산인데, 이 엔킬이 청산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작년도 7월 달에 지금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엔킬의 청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작년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보면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지었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산 공포에 대해서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 저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로 개입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챙겨가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또 정보는 그 생명이 신속성과 폐쇄성입니다. 자, 단 1분이라도 지금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해야 되고, 또 노출되지 않는 정보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 신속성과 폐쇄성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죠. 자,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보다 빠른 정보,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이 실시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